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은행을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그 대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는 주거래 은행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안 가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게 바로 제발 주거래 은행에 가지 마세요 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시각과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온도차가 좀 심한데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거래 은행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급여를 이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금 하나 정도 아니면 신용카드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은 뭐 적금, 청약, 신용카드 또 가끔 뭐 IRP라든지 뭐 기타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면 내가 이 은행의 VIP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점수상으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는 분들보다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은행에서 바라볼 때는 뭐 우수 고객님 정도 아니면 우리 은행을 오랫동안 사용해 주시는 좋은 고객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급여 우리가 자동이체 할 때 수수료를 좀 깎아준다거나 계좌 간 이체 내가 어디 뭐 폰뱅킹 같은 거 할 때 그 이체 수수료를 깎아준다거나 뭐 그 정도의 서비스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이 뭐 제가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는요 1년에 한 번도 저한테 뭐 선물을 주는 적도 없고요 뭐 달력도 주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거래 은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금리가 제일 싼 은행이 나의 주거래 은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행은 약간의 공공기관 같은 뭐 이런 공적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요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이익을 많이 추구해야 좋은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A은행, B은행, C은행의 금리가 다르나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르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어떻게 은행이 금리가 다를 수가 있냐? 라고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똑같이 내듯이 그 금리도 은행들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같은 상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가에서 하는 정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버팀목, 디딤돌 이런 상품들은 은행에서 대행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금리가 같아요. 하지만 은행 자체 상품인 경우는 은행들마다 어느 정도 이제 경쟁도 하고 또 자신들도 총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서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시기에 어느 은행이 제일 좋은지 이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주거래 은행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어떤 고객을 제일 좋아하냐면 신규 고객을 제일 좋아해요. 은행은 새로운 고객님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모든 그 상품을 새로운 고객님이 다 가입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오늘 본 여자, 오늘 만난 여자라고 하잖아요. 처음 본 고객.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창출을 하면 훨씬 더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고 그분이 뭐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은행에서 다 옮겨올 거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주거래 고객님보다는 신규 고객님한테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신규 고객님은요. 무조건 신규 고객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수 거래라는 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뭐 꺾기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되고요. 부수 거래라고 하는데 그 부수 거래가 뭐냐면 이제 은행마다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금리를 0.1% 깎아드릴게요. 적금을 하나 가입을 하면 0.1% 깎아드려요. 해서 최대한으로 깎아줄 수 있는 금리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이제 부수거래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런 거를 가입을 할 때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강압적인, 뭐 강제적인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화 내지 말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가입을 안 하는 만큼 금리는 이제 조금씩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0.1% 할인 받는 거 그냥 포기하고 신용카드 안 쓰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모두 금리가 이제 같지 않다는 거를 인지하셨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은행이 대출 한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은행들은 약간의 서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마다 조금씩 한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예로 뭐 은행과 보험사도 한도가 달라요. 지금 DSR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득 대비 이제 대출을 나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지표가 되는 그 DSR이라는 선이 있는데 은행은 지금 DSR 40%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는 DSR 50%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 대출이 많다 하는 분들은 보험사에 가는 게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또 나의 그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도를 높게 갈 거냐, 뭐 금리를 싸게 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조금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길잖아요. 35년, 뭐 40년짜리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대출이라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은 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되게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출이 잘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네가 부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집에 부채가 있었거든요. 그 부채가 있어서 새로 산 집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그냥 통보죠, 통보. 2주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럼 저는 잔금을 어떻게 치르느냐. 나는 60% 나오는 줄 알고 이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정부 망침이니까 DTI가 맞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은행에서는 그냥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저보고 뭐 그냥 뭐 조금만 받던지 뭐 그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제가 아는 분이 잘하는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잘하는 분하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래 있던 대출을 조금만 갚아라. 그때 아마 갚아야 될 금액이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산 집에 대출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그 1,2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무사히 대출을 실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하고는 규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언을 받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은행을 갈지 뭐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서울은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은행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의 그 적극적인 태도와 또 은행마다 뭐 LTV라든지 뭐 한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구입을 하신다든지 아파트형 공장을 산다든지 뭐 이런 물건들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아무래도 그 은행에 또 담당자의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저도 예전에 몰랐던 거였는데, 예를 들면 뭐 하나은행 그러면 전 지점이 다 하나은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은행 맞죠. 근데 하나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은요, 지점마다 다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증이 다 따로 있는 그 각각의 지점에서는 각각의 영업이익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연히 은행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예를 들면 우리 지점은 사업자 대출이 부족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점에 가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잘하는 그런 직원하고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리한 금리라든지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마 첫 번째 금리, 그 다음에 한도, 물론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한도야,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에 이제 첫 번째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처음 받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부수거래 조건이 있고요.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 우선을 둘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린다면, 대출을 1억을 받는데 금리 차이가 0.02% 난다. 이러면 일단 수치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A은행은 3.89%고요. B은행은 3.91%다. 뒷자리가 달라지죠. 근데 이거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거는 A은행은 3.99인데 B은행은 4.01이다. 이러면 아예 앞자리가 바뀌니까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비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금리 0.02% 차이는요, 1억 대출 받을 때 1년에 2만원 차이예요. 그리고 0.02%는요 한 달에 정말 2,000원도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깜짝 놀랄 그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듣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0.02% 차이인데 0.02% 싸게 가려면 신용카드를 30만 원 써야 돼요. 이런 조건이 따라 붙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30만 원씩 꼬박꼬박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30년이에요. 35년, 40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 신용카드를 35년 동안 사용하는 건가요? 그 은행에서 35년 대출을 받으면 35년 사용해야 금리 할인을 받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집에서 35년 사실 거예요? 35년 동안 이사 안 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 여기서 한 5년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요, 정말 너무 오랜 기간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급이 우리 통장 스쳐나가죠. 그건 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대출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거주를 하거나 부동산을 샀을 동안 잘 이용을 하다가 은행에 그냥 돌려주면 된다. 내가 이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게 내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잘 이용을 하다가 3억 대출을 받았으면 3억 잘 이용을 하다가 어떤 일정 시기에 이 집을 매도할 때 은행에 잘 돌려주면 된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잘 이용을 하다가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갈 때 잘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가 잘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막 빚에 억눌려서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그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도에 우선을 줄 건지, 금리에 우선을 줄 건지, 부수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 나는 금리를 좀 싸게 했으면 좋겠어? 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은행마다 내가 다 어떻게 알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첫 번째 이제 손품을 좀 팔아야 되겠죠. 은행 연합회 사이트라든지 온라인으로 신용대출 받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각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 담당자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은행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 직원도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료가 들어와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은행금리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고객님의 소득과 신용자료, 모든 자료가 들어와야 정확한 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료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방법도 있지만 아마 정확한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는 누구냐,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은행과 그 대출에 대한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이제 대출만 전문으로 진행을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유통 과정이 하나 더 있으니까 혹시 금리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한 은행에 상담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은행 금리는 상담사를 통해서 하나, 은행을 통해서 하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상담사한테 수수료를 주나, 은행 직원한테 급여를 주나, 나가는 돈은 갖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은행 직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본다든지 상담사를 통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제가 각각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